안녕하세요. 책과 산책을 좋아하는 요길입니다. 요길 리뷰 시작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룬샷입니다. 사피 바칼 씨가 썼습니다. 요즘 물리학이 좀 확실히 뜨는 것 같습니다. 물리학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거, 이거 상당히 재밌더라고요. 아마 스타성을 가진 전문가가 등장해서 그런 것 같긴 합니다. 김상욱 교수가 대표적인 사례가 되겠죠. 오늘 소개해드리는 책도 물리학 전공자가 썼습니다. 그런데 경영학 서적입니다. 분류를 하자면 경영학 서적일 텐데 사회 현상을 설명하는 책이기도 하거든요. 물리학이라는 렌즈를 끼고 바라보는 세상, 그 깊이를 한번 느껴보고 싶어서 골라봤습니다. 사피 바칼 씨는 1968년생이에요. 백그라운드가 매우 화려합니다. 부모가 둘 다 물리학자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둘 다 천체 물리학자예요. 사피 바칼 씨는 어릴 때부터 교육도 잘 받았겠지만 천재기도 확실하게 있는 것 같아요. 13세 때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물리학과 수학을 공부했고요. 대학은 하버드대로 갑니다. 1988년에 하버드대를 최우등 졸업하게 되고요. 또 박사학위는 스탠퍼드에서 취득합니다. 프린스턴, 하버드, 스탠퍼드, 대단하죠? 미국 국립과학재단에서 학술상도 받습니다. 이때까지는 완전히 학자 커리어죠. 그런데 1998년에 진로를 바꿔요. 맥킨지 앤 컴퍼니의 전문 컨설턴트로 일하기 시작하고요. 3년 뒤인 2001년에는 암을 치료하는 신약을 개발하는 회사라고 하는데 신타제약을 공동 설립합니다. 이 회사에선 13년 동안 일을 했더라고요. 자, 이게 주요 커리어 백그라운드인데 지금은 책을 쓰고 강연하고 또 기관과 기업을 컨설팅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룬샷이라는 이 책은 사피 바칼 씨가 처음으로 쓴 책이고요. 이 책은 18개 국어로 출판됐습니다. 책 제목이 룬샷인데요. 일단 룬이라는 건 얼간이 바보, 그런 뜻이죠. 샷은 다하는 총을 쏘다, 한방 이런 뜻이에요. 바보가 쏜 총알은 잘 날아갈까? 라는 생각 해볼 수 있잖아요. 근데 바보가 뭔가를 시도했으니 그 결과가 좋진 않을 거다라는 선입견을 우린 가지고 있죠. 저자가 정의하는 룬샷도 같은 맥락에서 해석이 가능합니다. 주창자를 나사빠진 사람으로 취급한다 라는 거고요. 또 다들 무시하고 홀대하는 프로젝트를 뜻한다 라는 거죠. 예를 들자면 이 책의 초반에 등장하는 개념인데요. 스마트폰이요. 그러니까 터치스크린이 되고 인터넷 사용이 가능하고 사진을 찍을 수 있고 이런 스마트폰이요. 이걸 처음 만든 게 노키아였다고 합니다. 2004년이었어요. 이때 노키아 엔지니어들은 이 스마트폰에 덧붙여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하나 더 제시했었다고 해요. 그게 뭐냐면 인터넷상에서 앱을 사고 팔도록 해보자 라는 거였다고 해요. 요즘 흔하게 잘 사용하고 있는 온라인 앱스토어 개념을 이 사람들이 그때 만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당시 노키아 경영진은 두 가지 아이디어를 다 묻어버렸습니다. 그 이후에 정확히 3년 뒤에 애플의 아이폰이 등장하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노키아가 만든 스마트폰을 쓰는 사람들은 거의 없죠.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이 책은 어떤 기업은 룬샷을 아주 잘 살리는데 어떤 기업은 룬샷을 개무시하더라 라고 말을 해요. 그 이유가 뭘까 라는 이야기로 이어지는데요. 여기서 등장하는 게 바로 물리학 개념이죠. 상전이입니다. 상태가 변화한다 라는 뜻이죠. 욕조에 물이
가득 차 있어요. 이 물을 망치로 내리치면 물방울이 튀죠. 그리고 망치는 물속으로 쑥 들어가죠. 그런데 이 물의 온도가 0도 이하로 떨어지면 이 물을 망치로 내리쳤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표면이 깨지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게 물이든 얼음이든 신기한 거는 얘네들은 둘 다 똑같은 분자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맥락에서는 액체이고 또 어떤 맥락에서는 고체가 돼버리는 거죠. 네, 기업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융통성이 있는 조직이 있습니다. 액체 상태라고 비유할 수 있겠죠. 엔트로피, 즉 어디로 튈지 모르는 무질서 상태이기 때문에 이 기업은 룬샷을 잘 받아들인다고 해요. 근데 상전이가 이루어져서 같은 기업인데 고체가 돼버린 거예요. 결합 에너지가 더 강해집니다. 무질서 상태를 용납하지 않죠. 그래서 이 조직은 룬샷을 무시하게 됩니다. 같은 분자 구조인데 말이죠. 어떨 때는 룬샷을 받아들이고 어떨 때는 룬샷을 무시하게 되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노키아의 예를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당시 노키아는 그냥 핸드폰, 그러니까 막대기처럼 생긴 그 핸드폰을 무척 많이 팔았죠. 심지어는 핀란드를 먹여 살린다 라는 말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거기에 안주했던 거죠. 지금도 1등인데 뭐하러 새로운 걸 또 만들어, 이런 생각을 했을 법하죠. 그래서 룬샷을 무시했던 거죠. 다시 말해서 액체에서 고체 상태로 상전이가 이루어진 상태였기 때문에 노키아는 룬샷을 받아들이지 못했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결과 이제 노키아 핸드폰을 쓰는 사람은 많지 않아진 거죠. 이 책은 이러한 사례를 매우 구체적으로 그리고 매우 다양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룬샷을 잘 살려내는 기업들의 특징도 함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특징을 분석할 때 핵심 도구로 사용하는 게 바로 상전이 개념이에요. 이게 매우 설득력이 있더라고요. 이유는 상전이 현상을 파악하고 나면 이걸 관리할 수도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물이 0도 이하로 떨어지면 얼어버리더라. 네, 상전이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다시 말해서 0도 이하로 떨어지면 물이 언다라는 현상은 예측 가능한 거죠. 예측 가능한 현상은 관리도 가능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기업을 관리할 수 있는 매우 강력한 수단을 이 책을 읽으면 배울 수 있다 라는 말로 저는 이해를 해요. 조직을 관리하는 사람들 꼭 한번 읽어보면 아주 좋은 책인 것 같습니다. 저는 상전이라는 개념이 너무 재밌더라고요. 제가 문과생이라서 그런 것 같은데 이게 응용 분야가 너무 다양한 것 같아서 참 흥미진진하게 이 책을 봤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고속도로에서 운전을 하다 보면 뭐 앞에 사고가 난 것도 아닌데 차가 밀리는 경우가 있죠. 차가 왜 밀릴까? 아무리 생각해도 잘 모르겠던데 이걸 상전이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도로를 달리는 차량의 숫자가 어느 수준을 넘어버리면은 상전이 현상이 일어나게 되고 그 결과 도로가 정체된다 라는 거예요. 좀 더 설명을 해보자면 시속 50km로 달리는 차가 있다면요, 이 차가 시속 50km에서 브레이크를 밟아서 멈춰서는 데까지 걸리는 거리, 가야 되는 거리, 그게 대략 자동차 6대 길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내 차 앞에 6대가 있을 땐, 6대가 같이 달리고 있을 땐 정체가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내 앞에 차가 한 대 끼어들면 6대가 있을 때 가장 적합한데 한 대가 끼어들게 되면 상전이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상태가 전이되는 거예요. 그러면 운전자는 브레이크를 밟게 되죠. 내가 밟으면 내 뒤에 있는 차도 밟게 되는 거죠. 이렇게 연쇄 반응을 일으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로가 밀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더 재밌는 점은요, 바로 이런 상전이 개념을 이용해서
이 도로는 시속 몇 킬로미터로 달려야 한다라고 제한을 가하기도 하고, 또 이 구간에서는 트럭이 추월선으로 운행해서는 안 된다, 이런 식의 제한을 가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런 조치들이 모두 상전이 개념의 기초에서 만들어진다. 그리고 그 목적은 도로의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다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상전이, 우리는 몰랐지만 도로를 설계하는 데 있어서 상전이 개념이 적용이 됐구나 라는 거죠. 이뿐이 아니에요. 결혼의 임계점, 언제 남자는, 언제 여자는 결혼하게 될 것인가, 이것도 상전이로 풀고요. 산불 확산의 한계치, 그러니까 산에 작은 불이 났어요. 이게 그냥 꺼질지 아니면 큰 불로 번질지, 이것도 상전이 개념으로 해석을 합니다. 심지어는 테러 공격이 임박했는지 여부도 상전이 개념으로 설명을 해요. 이런 거 너무 흥미진진합니다. 물리학의 응용 분야는 정말 무궁무진하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기초과학을 배워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거구나 라는 거 깨닫게 하는 책이었습니다. 물리학이 참 유용하다라는 거, 적용할 수 있는 대상이 참 많다라는 거 알 수가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는 뭐 문학의 영역까지 물리학이 침범을 하고 있죠. 아마 가장 히트친 게 사랑의 물리학 아니었을까 싶어요. 김인육 씨가 쓴 시였는데 드라마 도깨비에서 소개가 됐죠. 저는 그때 알게 된 시였어요. 자, 왜 물리학이 이처럼 인기일까 생각을 해보면 아마 컨버전스가 대세이기 때문이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로는 부족하다라고 느끼는 거죠. 그래서 하나를 더 갖고 오는 겁니다. 이렇게 하려다 보니까 새로운 시도를 하게 되는 거죠. 비즈니스 분야를 물리학을 갖고 해석을 하는 거죠. 경영학과 물리학의 컨버전스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이 책이 소개하는 물리학 개념 상전이라는 거요, 이건 정말 적용 분야가 무궁무진할 것 같습니다. 인간 세상에도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인간관계 같은 거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또라이 같은 인간이 룬샷인 거죠. 그리고 나머지 인간들은 아주 평범하게 살고 있습니다. 정해진 틀 안에서 살고 있는 거죠. 이 평범한 인간은 세상을 유지할 수는 있지만 크게 개선하지 못해요. 혁신, 이런 건 룬샷이 만들어내는 거죠. 이른바 또라이라고 우리가 불러왔던 그 인간들이 룬샷이고, 그들이 세상을 크게 개선할 수 있다는 거죠. 주변의 또라이들에게 응원의 박수를 보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내 눈에는 이상하게 보일지라도 네, 그 사람의 본질은 세계를 바꿀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자일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을 이 책을 읽다 보면 하게 됩니다. 네, 저는 다음에 다른 책 들고 다시 찾아올게요.